네,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서울시 마을법인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희정수입니다. 네. 채만식의 소설 만세전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 빼고 다 망해라. 어떻게 보면 저는 기후위기 문제는 원래 환경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유하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죠. 환경단체는 정말 제가 일한 지 20년 넘었는데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항생제를 많이 쓰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이 너무나 많이 교류를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었고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를 닥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나 빼고 세상을 다 망하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명과 사회의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아닌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큰 원점에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저는 한번 이번 사태에서 누가 좀 가장 먼저 고통을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이태원 클럽이 보도가 되면서 거기 클럽을 국민일보가 먼저 했었는데 굉장히 혐오를 부추긴 그래서 그 클럽이 어떤 클럽이다라고 해서 자기가 거기 갔음에도 보고 이렇게 알릴 수가 없었던 사회적 낙인과 혐오가 되는 그런 문제. 지금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의 문제는 미디어가 저는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고요. 이주 노동자는 마스크라든가 재난지원금에서도 완전히 철저히 배제됐다라는 거. 코로나 이후로 택배가 폭증해가지고 새벽 배송하다가 돌아가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정보에 취약해서 마스크를 끓는 물에 넣었다가 뺏으는 굉장히 취약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감이 끊기고 요양보호사들 같이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 그래서 끊겼다고 하고요. 사실 이런 속에서 실제로 여성들이 61%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영순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대별로 20대 여성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52% 아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어렵다. 물론 경제가 여러 가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교 안 간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아이들을 일도 하면서 집에서 계속 전화로 야 숙제했냐 일어났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젊은 30, 40대 여성들 포함해서 일자리를 가장 먼저 잃은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감하는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문제는 사실 생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공감하는가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공감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올해 대표적인 문제였던 N번방 한번 사건을 보시면 그 26만 명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은 자연이 겪는 고통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누군가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감수성을 갖고 있는가?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문제라든가 불평등 차별 혹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수성을 갖고 해결하는가 감수성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올 여름 폭염? 누가 걱정하죠? 다 에어컨이 있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굉장히 이중적인 기술과 숫자의 문제에 가려진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환경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가 굉장히 민주주의 문제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Gs는 13가지 이해 당사자 그룹을 얘기합니다. 여성뿐 아니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농민, 노동자, 지방정부, NGO, 자원봉사자, 과학기술계, 산업계, 교육계 이런 등입니다. 과연 어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듣고 그 사람들의 삶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가? 예. 저는 이런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린 뉴딜에서 보통 에너지, 이동, 도시, 산업,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이유준 선생님께서 너무나 백과사전으로 완벽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그린 뉴딜이나 기후위기를 할 때 생각해 볼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직업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요. 딱 그냥 산업 전환이 아니라 야 우리 쌍용 포기할 수 있는가? 두산중공업 포기할 수 있는가? 삼성 포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에 우리 사회가 솔직히 대답을 할 때 산업 전환이 가능하고 자 우리 34도가 넘었어. 우리 올 여름에 에어컨 안 틀 수 있는가? 여성환경연대는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저 근데 대표로서 고민하죠. 올해는 에어컨 좀 놔줘볼까? 너무 힘들 텐데. 우리 근데 그런 삶을 포기 못하고 물론 이제 비자발적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했어요 올해. 그죠? 자 우리 여가를 바꿀 수 있는가? 해외여행 가지 않고도 엣지 있게 정말 즐겁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문화와 삶의 문제가 결합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아파트 건설 폐기물이에요. 새로운 건물 없애자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아파트를 포기하고 아니 더 짓지 않고 사실 그런 성장을 포기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IMS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의 정보를 약사회하고 약학정보원이라고 4,399만 명의 47억 건 의료 정보를 빼돌렸어요. 소송했는데 죄가 없다고 나왔어요. 별로 큰 피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의료 정보 47억 건을 가져갔는데 별 큰 피해가 없대요. 저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상상하느냐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그린 뉴딜 할 때 조금 더 추가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쓰레기 문제예요. 사실은 분리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쓰레기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쓰레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죠. 플라스틱 쓰레기도 제일 많이 버리고요. 지금 우리 삶에 1인 가구가 제일 많게 되면서 점점 택배가 많아지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좋겠죠. 넷이 쓰던 TV를 1인 가구가 생기면 한 사람당 하나씩 생겨야 되니까. 사실 1인 가구를 부추긴 것은 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 문화 속에서 이걸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번 돌아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쓰레기 자체를 생산하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농업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이 굉장히 산업이나 에너지 쪽으로만 많이 집중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는 것 성장과 함께 도시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게 간과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식량 체계와 축산업을 통해서 온실가스의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서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을 말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의 디지털화. 사실 정부가 말한 건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것은 점점 우리가 지금까지도 진행됐던 산업의 연장선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지 전환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대안적인 삶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역사회에서 추구해왔던 지난 20년, 30년 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정말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보고
한번 다 털어놓고 자,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의 다음 시계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었는가 한번 같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 경제도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요. 마을기업 하나 만들고 없어지고 막 노력했죠. 문화와 미디어 활동 굉장히 마을 토착 미디어 만들려고 애써왔고, 혁신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 만들려고 노력했고, 복지와 건강, 그리고 참여예산, 이 모든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하려고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에서는 8년간 협치를 통해서 했던 이 혁신 사업들이 마치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다음 대선에 큰 기여가 안 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사라질 위기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했던 그 혁신 사업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리고 토대가 되는 사람에 투자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풀뿌리적인 근본적인 사업이었다면 여기서 정말 양보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협약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으로 다시 한번 이 서울 지역, 그다음에 전국의 마을 공동체 운동이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속에서 동네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돈을 모아가지고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외로운 여성들을 위해서 싱글벙글 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 꽃을, 안 팔리는 꽃이라든가 농산물을 사다가 동네한테 파는 일들도 했었고요. 기후위기를 위한 1.5 챌린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 세월호도 했었고요. 5.18도 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마스크 쓰고 조금씩 끈질기게 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사회를 전환시킨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경쟁 속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교육하고 만나고, 사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대한사회를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꾸 단절되는 그런 속에서는 인간성이 생겨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모임을 끈질기게 돈 안 되는, 보상도 없는 이런 일들을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그런 여성적 노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린뉴들이 상상해야 할 것,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진정한 무임승차자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기피하는 모든 계급의 남성들이다. 저임금과 무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무임승차하는 기업들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했던 돌봄과 지역사회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시작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에서 저는 전환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요. 2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지역에서 연결하는 일들, 거대 초국적 기업과 은행의 우리의 재정과 여타 지원을 끊고 지역에 필요한 재화를 만들고 자급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러한 2가지의 기반 속에서 그린 뉴딜을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리고 이 30년 동안 시민사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민사회가 지역사회랑 연결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성공적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너무나 바빴던 시민사회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인간적인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역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하고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과 여유가 우리 시민사회에 있기를 바라면서요.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